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옹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포주기, 세포분열, 세포주기를 아주 섬세하게 세세하게 배우고 있는데요. 이젠 세포분열하고 문제를 좀 연습하셔야 돼요. 일단 체세포분열은 여러분들이 좀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감수분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좀 풀 텐데, 제가 계속 강조를 할게요. 여러분들 뭐냐? 문제 나오면 모의평가, 그 다음에 수능,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버릇처럼 습관처럼 반드시 문제 나오면 핵상 써주는 버릇 아시겠죠? 그 다음에 DNA량 그래프, 그 다음에 염색체 그림. 다시 한번 핵상, DNA량 그래프, 그 다음에 염색체 그림. 핵디그. 좋습니다. 이거 꼭 해주세요. EN인지 N인지 꼭 해주시고, DNA량 그래프, 감수분열 그래프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염색체 그림, 무슨 식인지 그림 그리시면 돼요. 자, 그걸 물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또 연습을 할 거죠. 먼저 46페이지를 다시 돌아오세요. 우리들에게 이제 46페이지, 물론 계속 46페이지, 47페이지 왔다 갔다 했겠지만은 46페이지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좀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다시 보기. 어떤 동물의 체세포 동그라미 치세요. 체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부터 디귿은 각각 G1, G2, S기다. 1로 들어가요. M기니까 끝나면 분열 끝나면 G1, G1S, G2M 됐죠? 핵 한 개당 DNA량은 기억식기 세포가 디귿식기 세포의 2배다. G1기보다 S기를 지난 G2기가 DNA량이 2배가 됩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돌발 출현. 따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디귿시기가 2배죠. 방추사는 무조건 방추사는 분열기. 세 방추사 유세 분열기. 방추사 분열기. 방추사 분열기. 방추사는 분열기입니다. 분열기. 디귿 M기의 핵막의 소실과 형성. 소실 동그라미. 형성 동그라미. 핵막이 사라지는 시기는 분열기의 전기. 그 다음에 핵막이 형성되는 시기는 다시 분열기의 말기. 그럼 요때 핵막이 소실될 때, 즉 전기 때 염색 뭐가 체가 염색사가 돼, 염색사가 체가 돼. 그렇지? 사가 염색 체로 응축되고, 그 다음에 핵막이 형성되는 시기인 말기 때, 그치?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어지겠지. 됐죠? 그 다음에는 세포 주기에 따른, 종류에 따른 주기가 나오는데, 피부세포, 간세포 등도 있고, 림프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림프구 또 거기 써주세요. 46페이지의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46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피부세포, 간세포, 림프구 등. 림프구가 이제 필요가 있을 때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방어작용 들어가면 나오죠. B림프구, T림프구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문제로 또 출제가 됐네요. 그 적중시켰어요, 제가. 이건 자랑해야 돼. 야, 48페이지 보세요. 48페이지. 늘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게 평가원 모의고사에 이제 나왔다라는 얘기죠. B림프구가 B림프구 됩니다. 여러분들 B림프구가 형질세포 되고요. 자, 이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 수능 개념을 보시고 온 친구들은 상당히 쉽겠지만은 또 처음 하신 친구 잠깐 보시면 B림프구가 이런 과정을 거쳐요. 활성화된 보조 T림프구의 작용을 받아서 도움을 받아서요. B림프구가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분화분열. 그 다음 기억세포는 항원의 2차 침입, 재침입 시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때 얘네들은 적혈구가 아닌 백혈구에 속합니다. 전부 다 백혈구에 속하고요. 전부 다 백혈구의 일종이면서 림프구죠. 백혈구의 일종인 림프구. 속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체세포입니다. 즉 2n짜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2n, 얘도 2n, 얘도 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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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n 됐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비림프구 두 개가 되면 비림프구로부터 비림프구가 똑같은 비림프가 만들어져. 비림프로부터 똑같은 비림프구 두 개가 만들어지면 역시 이건 체세포 분열이 되는 거죠. 역시 체세포 분열되죠. 왜? 비림프구 2n이니까. 비림프구 2n이니까. 됐습니까? 이때에 얘가 분열이죠. 분명히 분열이죠. 얘도 분열이죠. 얘도 분열이죠. 네, 분열이죠. 그럼 당연히 체세포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 체세포 분열됐고요.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두 개 되는데 이때 얘는요 기능이 달라요. 기능이 달라서 분화란 말을 써요. 얘도 기능이 달라요. 분열 결과. 그럼 분화란 말을 써요. 어차피 체세포 분열은요. 어차피 체세포 분열은 유전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체세포 분열은 유전적으로는 동일해요. 유전적으로는 동일한데 기능이 다를 때, 펑션이 다를 때. 자, 기능이 다를 때 바로 뭐라고 그래? 분화란 말을 써요. 분화. 분화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된 거예요. 조직세포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 표현이 낫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의 수정란이 다양한 세포로 나뉠 수 있었던 건 바로 분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 분화, 분열. 다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를 만들 때 기능이 달라지는 세포가 되었을 때 분화라는 말을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때는 분화라는 말 쓸 필요 없죠. 비림프가 똑같은 비림프 되는 거니까요. 그죠? 네. 자, 요게 여러분들 방어 작용에서 특히 그 1차 방어가 아닌 2차 방어 쪽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알겠죠? 항원을 인식한, 물론 항원을 대식세포가 인식시켜 주니까요. 대식세포 뭐 이런 거 배워서 요거 쫙 체액성 면역, 뭐 항체 만든다, 여기서 항체 만든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뭐 기출문제 다시 보기는요 무지하게 쉽게 되는 겁니다. 쥐원계 비림프구 기억이 쥐원기. 자,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요 이런 DNA량 그래프 그려주세요. 알겠죠? 앞으로 DNA량 묻는 문제 나오면 꼭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얘네들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2N이죠. 그리고 이 쥐원기는 여기에 해당하죠. 세포 주기를 1회 거쳐 비림프구 니은이 형성되는 과정이고요. 자, 2N이 2N짜리 똑같은 비림프구 두 개 되는 거죠. 됐죠? 이쪽에 이거. 나는 가의 비림프구 니은이 형질세포 디귿이 되는 겁니다. 얘도 2N이고요. 얘도 2N이요. 그죠? 그래서 비림프가 형질세포하고 또 기억세포로 나뉘어지겠죠. 그죠? 요 과정이죠. 기억, 가에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자, 가에서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자, 요거는요, 체세포 분열은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체세포 분열 하나 소개해 볼까요? 네. 여기다 그려 볼게요. 여기에 뭐 가상으로 염색체 4개가 있다고 칠게요. 원래 주연계는 염색체 한 번인데 그냥 있다고 칠게요. 그럼 복제돼서 분열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복제가 된 상태에서 체세포 분열은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중기 때 얘네들이 4개가 일렬로 쫙 헤쳐 모입니다. 중기 때 얘네들이 일렬로 쫙 헤쳐 모여요. 알겠죠? 그래서 중기 때 이런 식으로 헤쳐 모여요. 헤쳐 모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서 염색 분체가 떨어지게 돼요. 염색 분체가 떨어지게 됩니다. 염색 분체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 염색체랑 똑같은 게 2개 생기게 되죠. 자, 염색 분체 분림이 쫄쫙. 네, 맞습니다. 2N에서 2N 될 때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염색 분체가 분리되면 얘하고 똑같은 게 떨어진 거니까 여기. 그죠? 요거는 제가 이제 바로 얘기해 드릴 거예요. 이 문제 풀자마자 바로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체세포 분열, 감수 분열 바로 얘기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세포 한 개당 DNA량은 기억이 디귿의 2배다 라고 하네요. 자,
기억이 디귿의 2배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잠깐만 형질세포 있죠. 요거는 역시 이쪽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쪽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요. 형질세포는 항체 만들다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형이야. 형은 말이다. 항체 만들다가 살다가 죽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열 능력이 없습니다. 형질세포는 분열 능력이 없어요. 그냥 항체 만들다가 죽습니다. 수명이 짧죠. 그러니까 분열 능력이 없다는 얘기는 S기로 진입해서 G2기, M기로 가지 않고 그냥 G원기 상태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G원기에 있는 DNA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형질세포는 G원기에 머무는 세포다. 알겠죠? 물론 이제 분열 능력이 없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DNA량 따지면 그냥 DNA량 따지면 G원기의 세포랑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억을 G원기에 있는 세포라고 이제 제시했으니까 그죠? 문제에서 그죠? 문제 첫 번째 줄 밑줄 치는 거 잊지 마시고요. G원기의 비림프 기억이 됐죠? 밑줄 쫙 치셨어요? G원기의 비림프구 기억이 됐죠? 그럼 형질세포는 당연히 여기를 분열 안 하니까 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보내된다. 나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분화된다란 말. 지금 방금 말씀드렸죠. 분화. 분열을 포함하는 말이죠. 분화. 그러니까 하나가 변하는 게 아니야. 세포 하나가 살다가 내가 변신! 해가지고 형질세포가 되는 게 아니라 분열하면서 다른 기능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분화, 분열. 이렇게 우리는 같이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분화, 분열. 알겠죠? 예, 따라서 분화가 일어났다라는 거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 다시 보기를 보시면은 이 문제는요, 바로 이 세포 분열 단원하고 그 다음에 이 방어 작용, 요 방어 단원 요거하고 통합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세포 분열에 적용시켜서 문제를 내게 된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또다시 풀어보면 느낌이 달라집니다. 알겠습니까? 반복해서 풀어야 돼. 자, 이제 감수 분열하고요. 감수 분열이 나오는데 이 감수 분열을 여러분들 한번 좀 저랑 같이 한번 이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자, 2n이 꼬로 4, 2n이라고 칠게요. 2개씩 짝을 짓고 있어요. 2개씩. 됐죠? 자, 2개씩 짝을 짓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자,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분열하기 앞서서 이제 분열을 두 가지를 여기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복제가 일어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복제 일어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럼 이거 가운데 있으니까 중기입니다. 중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번엔 이 경우죠. 이 경우는 복제가 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났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이런 딸세포들이 생기겠죠. 이런 딸세포들. 요거 염색 분체 떨어져서 그렇죠. 어버이랑 똑같은 세포가 2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n짜리가 2개가 생기게 되죠. 4개짜리죠. 2n 이꼬르 4.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전자가 라제이 스몰 a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라제이 스몰 a. 그러면 이제 복제됐으니까 이거 라제이가 되고요. 이건 스몰 a가 되는 거죠. 여기 상동염색체가 돼요. 이 2개가. 그 다음에 둘이 상동염색체. 그죠? 상동염색체 2개, 상동염색체 2개인데 이렇게 상동염색체가 돼요. 그러면 염색 분체가 떨어지겠죠? 염색 분체가 떨어져서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자, 염색 분체가 분리되게 되면은 네, 여기 라제이 오고요. 이 둘 중에 라제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스몰 a 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제이, 스몰 a 오게 되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완전 똑같죠. 대립유전자 분리가 안 일어나죠. 라제이, 스몰 a 같은 대립유전자 분리가 안 일어납니다. 유전적으로 동일한 세포가 2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게 체세포 분열입니다. 그러나 이쪽 보세요. 이쪽 보시면 분열이 이제 연속적으로 2번 일어나게 됩니다. 분열이 연속적으로 2번 일어나는 게 감수 분열이지요.
감수 분열이죠.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분열에서 이 상동염색체가 떨어져요. 물론 떨어지기 전에 반드시 접합합니다. 상동염색체 합체 도킹! 접합한 다음에 분열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동염색체 접합했을 때 이거를 이가염색체 또는 4개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염색 분체 4개다 해서 4분 염색체라고 하죠. 접합한 다음에 분리되는 거야. 반드시 감수 1분열은요. 감수 1분열은 접합 후 분리입니다. 그래서 2n짜리가 자, 둘 중에 하나 오죠. 얘도 둘 중에 하나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역시 솔로, 싱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n짜리가 됩니다. n짜리.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이번엔 또 가운데 있으면 얘네들 또 중기가 되겠네요. 그럼 감수 2분열이 진행이 되죠. 감수 2분열이 진행될 때 염색 분체가 떨어지죠. 이번에 염색 분체, 염색 분체, 솔로, 싱글. 그래서 n에서 n 되고, 즉 염색체 수 변화 없습니다. 즉 핵상의 변화 없습니다. 대신 DNA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감수 2분열이 진행되는 거죠. 여기서 그럼 유전자를 여기다가 그대로 옮겨볼게요. 그럼 여기 라제이, 스몰 a 되죠. 그러면 대립연자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라제이, 여긴 스몰 a. 그래서 감수 1분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데 감수 1분열이에요. 감수 1분열. 감수 1분열은 대립연자가 분리됩니다.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나면서 대립연자 분리가 일어나요. 상동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요. 상동염색체 분리가 일어난다는 뜻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두 개가 솔로가 된다는 얘기,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EN에서 N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대립연자 분리가 일어납니다. 대립연자도 분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DNA량이 반감되고요. DNA량 반감되는 건 당연하죠. 딱 그림 보시면 알잖아. 됐어요? 그래서 EN에서 N짜리 두 개가 태어나는데, 이때 이 감수 1분열, 예를 들어서 라지가 혐알기 된다, 되게 하는 유전자다. 스몰 A는 혐알기 안 되게 한다. 그럼 얘는 혐알기가 되고 얘는 혐알기 안 되니까 형질이 달라지네. 대립유전자가 형질 달라지네. 그래서 이걸 이형 분열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면 달을 이자 써서 이형 분열. 알겠죠? 어차피 이 상동염색체는 같을 수가 없어요. 이 상동염색체는 절대로 갖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 라제이 써더라도 여기에 상당히 많은 유전자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 같을 수 없어요. 상동염색체 하나는 아버지가 준 거고 하나는 어머니가 준 거 아니에요. Mother, father, one, give one. 하나씩 준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상동염색체가 같다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같은, 엄마 아빠가 같아요? 완전히? 일란성 쌍둥이에요? 말도 안 되죠. 엄마랑 아빠랑은 달라요. 주전적으로 달라요. 아시겠어요? 예. 성격도 달라요. 예.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씩 줬으니까 대립유전자가 전부 다 일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다르잖아요. 달을 이자, 이형 분열이죠. 감수 1분열. 근데 염색 분체는 유전적으로 동일하잖아요. 그죠? 염색 분체는 유전적으로 동일하니까 이렇게 잘렸을 때 여기 스몰 a. 여기 잘렸을 때 라지 A. 어때요? 딸세포들이 똑같잖아요. 어때요? 딸세포들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감수 2분열은 형질 같아진다. 동형분열 이렇게 얘기하죠. 동형분열. 물론 이것도 동형분열의 일종입니다. 알겠죠? 같잖아요. 형질 같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경우는 체세포 분열과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입니다. 이때는 DNA량만 절반으로 줄어들고 핵상 변화는 없어요. N에서 N, 핵상 변화는 없습니다. 감수 2분열. 알겠습니까? 자, 핵상 변화는 없습니다. N에서 N, 즉 염색체 수는 똑같습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23개가 23개 되는 거예요. 알겠죠? DNA량은 물론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알겠습니까? 자, 이때에 감수 분열에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1분열이라고 하죠. 1분열. 감수 1분열. 그럼 1분열에서 이가 염색체, 4분 염색체가 형성되는데 이때가 언제 형성되느냐 하면 감수 1분열 전기 때. 합체 도킹합니다. 자, 우리 헤어진대. 안 돼! 분열기 딱 들어갔잖아. 복제하고 나서 S기 지나고 나서 이제 G특위에서 이제 분열기 딱 들어가니까 염색체가 딱 되니까
우리가 헤어진대. 안 돼! 합체 도킹! 합체 도킹했어. 그리고 나서는 어쩔 수 없어. 안 돼! 떨어져야 돼. 접합부 분리입니다. 상동염색체는 접합부 분리하게 돼 있죠. 자, 감수 1분열 전기 때, 감수 1분열 전기 때 이가 염색체, 4분 염색체 형성되는데 이때 얘네들이 또 뭔 짓까지 하냐면요. 뭔 짓을 하냐면 와우, 서프라이즈. 교차라는 걸 일으켜요. 교차. 와우. 즉 염색체, 상동 염색체 간의 일부가 교환이 일어납니다. 요렇게 교차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요렇게 교차가 일어나든지. 오케이?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든지 두 개가 붙었을 때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사람으로 치면은 제가 이제 포즈를 하려면은 온몸 전신샷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요걸 요걸 흉내를 어떻게 해야 돼? 전신샷 안 되나요? 아, 이건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거군요. 아, 이건데 다리가 딱 이 교차가 되는 거. 다리가 끝까지 안 나. 좋습니다. 그럼 이 장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면은 어차피 다리 끝까지 안 잡히니까 이 장면 넘어가. 이 장면 하겠습니다. 이 장면. 됐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아이고 허리야. 자,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절친 상동 염색체랑 이렇게 나누든지 이렇게 교차를 하든지. 네. 그래서 교차가 일어나게 되면 뭔 일이 일어나냐면요. 여기서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증가하게 됩니다. 무슨 다양성이 증가해요? 유전적 다양성 증가. 자, 이 교차에서 뭐가 증가하냐면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이 말이 뭐냐면 여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이제 복제를 했어요. 자, 복제를 했어요. 색깔 달리 할게요. 복제하면 라지 A,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되죠. 그럼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떨어졌습니다. 됐죠? 1분열에 상동 염색체 떨어지고 그러면 라지 B, 스몰 A, 스몰 B죠. 2분열 떨어졌어요. 이렇게. 2분열 떨어지면 당연히 여기는 라지 A, 라지 B만 나오고 여기는 스몰 A, 스몰 B만 나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정상적으로 그냥 교차 없이 감수 분열 진행된 겁니다. 그러나 교차가 일어났어. 즉 여기서 교차가 일어났다고 쳐볼게요. 여기서 교차가 일어났습니다. 상동 염색체 간의 염색체 일부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라지 B, 여기가 스몰 B 이렇게 돼서 싹둑 자, 이렇게 교차가 일어나면 여기가 뭐가 돼요? 이렇게 떨어지면 얘가 스몰 B가 되고요. 여기는 라지 B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 떨어지면 여기는 라지 A, 라지 B 나오죠? 라지 A, 라지 B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 스몰 B 여기 나오죠? 스몰 A, 스몰 B. 근데 여기는 뭐야? 라지 A, 스몰 B가 나와. 여기는 스몰 A, 라지 B가 나와. 스몰 A, 라지 B. 생식세포가. 됐어요? 생식세포가 아까는 2종류였는데 지금은 4종류가 나오게 되네요. 가만히 있어봐요. 생식세포가 종류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손을 만드는 세포가 생식세포인데 자손이 다양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생식세포 종류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자손이 다양해진다는 얘기니까 혹시 여러분들 학교예요? 아니 버스인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독서실이야? 왜 그래. 독서실에 내 강의 보면 안 된다니까. 쫓겨나. 아예 쫓겨날 때 크게 한번 웃고 쫓겨냈어요. 저처럼. 만약에 버스나 학교라면요. 교실에 있는 다른 친구들 아니면 뭐 승객 여러분들을 얼굴을 좀 봐보세요. 어때요? 같은 종인데 사람이잖아요. 그죠? 버스에 같은 사람들이 타고 있죠. 같은 종인데 다양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버라이어티하지 않습니까? 그쵸? 같은 종인데 같은 종인데 왜 자꾸 난 종이 들고 싶지? 이거 들으면 또 애들이 욕하겠지? 같은 종인데
이거 안 잡혀서 다행이다. 좋습니다. 종이에요. 같은 종인데 다양해. 그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그래. 즉 같은 종들이 모여있는 걸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개체군 내에서의 다양성이에요. 이거 4단원에 가서 나오죠. 자, 개체군 내에서의 다양성. 같은 종들이 모여있는 데서, 동일한 종들이 모여있는 데서 다양해. 그건 유전적 다양성인데 그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에 바로 교차가 있더라. 교차는 바로 뭐야? 감수분열에서만 일어납니다. 자, 감수분열, 즉 입가염색체가 형성됐을 때 일어납니다. 즉 입가염색체, 사분염색체는 언제 나타난다고? 감수분열에서만 나타납니다. 체세포분열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체세포분열에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무슨 암세포의 분열도 나타나지 않아. 암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이야. 그리고 림프구 분열도 체세포 분열이야. 안 나타나. 입가염색체, 사분염색체. 이건 생식세포 만들 때, 즉 정자나 난자 생식세포 만들 때, 오케이? 또 식물의 생식세포 만들 때 그때만 입가염색체, 사분염색체가 나타나서 교차가 가능하고 유전적 다양성이 증가돼. 야, 그러면 이 감수분열의 얘기해 줄까? 감수분열의 가 뭐야? 보세요. 여러분들 수컷들 만들으세요. 여러분들 만들 수 있는 정자의 종류 몇 종류가 될 것 같아요? 23쌍이 있어. 2n = 46이야. 23쌍의 이 염색체 중에 정자한테 줄 수 있는 건 23개죠. 그러니까 상동염색체 둘 중에 하나 주고 둘 중에 하나 주고 둘 중에 하나 주고 둘 중에 하나 주니까 이 두 가지 줄 수 있고 두 가지가 가능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능하니까 몇 가지의 정자가 만들어질 수 있어. 2의 23승. 됐어요? 그리고 배우자가, 즉 여자 부인이야. 역시 당연히 46개였겠지? 부인이 46개여야 돼? 역시 23쌍이야. 그 사람도 23쌍인데 난자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 역시 둘 중에 하나 이러니까 두 가지가 가능하지. 이거 둘 중에 얘나 얘 가능하고 얘나 얘 가능하지. 난자한테 줄 수 있는 거. 그래서 난자가 만들어줄 수 있는 종류가 2 곱하기 두 가지 23 해서 이러한 같은 부모사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종류가 2의 46수. 와우, 서프라이즈! 한 번 더. 뜨아! 여기서 근데 놀랄 일이 아니야.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면 안 나와. 여기서 놀랄 일이 아니야. 더 놀랄 일은 사람의 유전자가 25,000쌍에 3만 쌍이야. 하여간 어바우트 수만 쌍의 그 유전자들 여기에 있어. 3만 개라고 얘기해보자. 그럼 3만 개가 쫙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유전자 사이마다 교차가 일어날 수 있어. 얘하고 얘 사이의 교차, 얘하고 얘 사이의 교차, 얘하고 얘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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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사이, 얘 사이, 얘 사이, 얘. 얼마나 많은 일들,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어. 지금 어디서든 교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게 바로 유성생식이야. 이게 바로 자손 만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부모사에서 유전적으로 똑같은 녀석, 그러니까 쌍둥이 빼고 똑같은 녀석이 나올 확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의 제로야, 제로. 같은 거 나올 확률이 뭐 어디서 들었는데 무슨 지구가 뭐 해성하고 몇 번 부딪힐 확률보다 낮다? 뭐 하여간에 그것도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있을 수 없지.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확률이랍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자손들이 다양하다는 얘기는 이 환경의 변화에도 적응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인류는 지구의 온난화든 환경의 변화든 결국은 이런 유성생식 덕분에 유전자를 보존해 나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야, 좋습니다. 이게 바로 생식세포 분열, 감수분열의 의입니다. 감수분열의 의는 첫 번째는 당연히 n과 n이 많아서 2n짜리 만나게 절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알겠죠? 2n에서 n짜리 46개 염색체에서 23개로 줄이는 게 첫 번째 의고요. 감수분열. 두 번째는 바로 이런 자손들 다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멋져. 자, 그런데 이런 교차가 만약에 불균등 분열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웃겨집니다. 웃겨. 이 교차가 만약에 불균등 분열이 일어난다.
그럼 상당히 웃긴 상황이 벌어져요. 예를 들면 뭐냐면 혹시 시스 A병이라고 들어봤나요? 시스 A병. 시스 AB 형, 시스 AB 형. 뭐냐면요. 혈액형. 자, 혈액형인데요. 시스란 말은 뭐냐면요. 한쪽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트랜스의 상대어인데 트랜스는 건너편, 반대편에 있다는 뜻이고 시스는 같은 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AB형 남자와 O형 여자가 결혼했다고 칠게요. 합체 도킹! 해가지고 AB형 남자하고 O형 여자가 결혼을 해서 이제 합체 도킹 있으니까 이제 애가 나오겠죠. 자, 애를 한번. 근데 첫째 애가 O형이 나온 거야. 너 이런 너 자, 여기서는 자체 B입니다. 리얼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잘못됐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잘못됐어요. 네,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렇게 나왔으니 이 여자는 모르겠어.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으면. 그런데 둘째를 낳는데 한번 봐줄 거야. 그래서 둘째 낳았더니 A병이 나온 거야. 그때 상황이 반전. 이런 놈이 에이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여보. 아유 푹. 발연기 진짜 힘드네. 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성대모사 하려니까 지금 목이 항상 목이 맛이 가요. 목이. 진짜. 나는 목이 생명인데. 목이 생명이야? 목이. 그래서 모기가 문제야. 지카 바이러스. 아유 진짜 모기 이 녀석 진짜. 목이 문제야. 아유.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요. 그쵸? 무슨 얘기냐면 옛날 그 옛날에 9번 염색체. 혈액형 유전자가 이렇게 AB가 있었어요. AB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복제돼서 이제 감수 분열을 할 거 아니에요. AB형이에요. AB형. 그럼 이제 1분열에서 이렇게 떨어지고, 그죠? 2분열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자, 이렇게 생세포 4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생세포는 이제 A 아니면 B겠죠. 그죠? 자식에게 AB형인 사람은 A 아니면 B만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교차가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교차가 일어났는데, 불균등 교차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는 많이, 하나는 조금만. 잘못. 그러니까 여기 A하고 여기 B가 이렇게 된 거죠. A하고 B. 그랬더니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더니 여기는 A가 잘려나가서 결실이 되고요. 결실이 되고 여기는 A가 붙어서 중복이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졌더니 염색 분자 떨어졌더니 여기는 결실된 염색체. 정잔. 여기는 이렇게 A하고 B가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 염색체 같이 있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와 그죠? O형 여자와 이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이 정자가 이 여자하고 이 여자는 이제 이거 주겠죠. O를 주겠죠. 근데 이 정자랑 만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게 바로 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바로 A, B를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 이게 시스예요. 여기 O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 여자는 당연히 O하고 O가 있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O와 O가 만난 거예요. O하고 O가 만난 거고. 두 번째는 AB하고 여기 있는 AB랑 여기 O가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괜히 남편한테 잘못됐어요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이 남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감수분열 과정을 보시면 여기 결실된 이 염색체가 자손에 가면 그 자손은 이제 결실된 채로 태어나겠죠. 예를 들면 5번 염색체다. 그러면 이 염색체를 받은 아이는 이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는 게 됩니다. 5번 염색체 결실. 그다음에 이건 중복. 이건 정상이죠, 이 둘은. 자,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했습니다. 교차. 그래서
교체돼서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요.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 간의 염색체 교환이에요. 하지만 전좌는요. 전좌는 비상동 염색체 간의 염색체 교환입니다. 알겠죠? 다시 얘기할게요. 이렇게 염색체 교환이 일어나면 전좌예요. 이렇게 염색체 교환이 일어나면 전좌. 하지만 이렇게 염색체 교환이 일어나면 교차. 이렇게 일어나면 교차. 교차. 알겠죠? 네. 교차하고 전좌. 전좌는 염색체 돌연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염색체 돌연변이. 정상적이지 않은 거고요. 전좌는. 교차는 일반적으로 일어납니다. 일반적으로 생체세포 형성할 때 일어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DNA량 그래프를 한번 또 그려볼게요. 자, 우리들에게 이제 49페이지. 49페이지. 그 49페이지 그림을 좀 봐주시겠어요? 빨리. 49페이지 그림 좀 봐주세요. 빨리 봐주세요. 뭐 이렇게 말라, 목이. 49페이지 그림에서는요, 입감색제 땡그라미 치시고 1분열 전기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감소 1분열 전기. 됐죠? 그 다음에 1분열 마지막에 말기 때 핵막이 다시 생성되고 있습니다. 핵이 생성되고 있어요. 그리고 방추다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시 1분열의 마지막 그림 보세요. 말기. 1분열 말기에 핵막이 다시 생겼다가 그 다음에 다시 2분열 전기 때 보세요. 2분열 전기 때 다시 핵막이 사라지면서 방추다가 생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처음 1분열 들어갈 때 어떻게 돼? 핵막이 사라졌다가 다시 그림 잘 보세요. 49페이지에 메뉴에 있는 그림이야. 49페이지 메뉴에 있는 거. 전기 때 1분열 전기 때 핵막이 사라지고 방추다가 생겼다가 1분열 말기 때 1분열 감수 1분열 말기 때 핵막이 다시 생겼다가 방추다 사라지고 다시 2분열 전기 때 어떻게 돼? 2분열 전기 때 감수 2분열 전기 때 핵막 사라지고 방추다가 다시 생기고 되셨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번만 핵막이 소멸되는 게 아니다. 한 번만 소멸되는 게 아니라 두 번의 소멸이 있다. 즉 2분열 시작하면서 2분열 시작하면서도 핵막의 소멸이 있다라는 거. 그 그림을 통해서 좀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생명과학 공부는요, 그림을 굉장히 꼼꼼하게 아주 예리하게 봐주셔야 돼요. 됐죠? 49페이지 그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DNA량 그래프 요거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감수 분열이 정하고 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DNA량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이거 무슨 분열 그래프죠? 무슨 분열? 무슨 체세포 분열이에요. 제가 이렇게 그릴 건데. 속았죠? 예. 여러분 속지 마세요. 수능도 그렇게 냅니다. 일부만 줘요. 전체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부만 줘요. DNA량 그래프를. 자, 만약에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주면은 이건 틀림없이 체세포 분열이 되는 겁니다. 맞죠? 체세포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죠. 자, 좀 더 연장. 자, 이렇게 돼서 합체 도킹 수정하면 또 이렇게 되죠. 수정된 거예요, 이건. 생시세포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핵상 써주는 버릇.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단원도 배우고 나서 문제가 잘 안 풀려. 정말 그렇습니다. 배웠는데 개념이 적용이 안 돼. 그건 제 비법으로 스킬로 말씀드릴게요. 시키는 대로 하세요. 뭐라고요? 반드시 문제 풀 때 핵상 써주고. 싫어요? 핵상 싫어요? 핵상 싫어요? 핵상 싫어요? 핵상 싫어요? 핵상 버그 걸릴 뻔했어. 봐봐. 자, 핵상 써주는 버릇. DNA랑 그래프 그리고 염색체 그림 그리는 거. 지겨워도 들어. 알겠죠? 좋습니다. 그럼 핵상 쓸게요. EN이야. 체세포 분열은. 그 다음에 EN, N. 물론 여기 이제 수정됐으니까 E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G1기, S기, G2기, M기. 여기서 살짝 오른쪽에서 내려갔으니까 세포질 분열 여기서 일어나고 핵 분열이 먼저 일어나고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으니까 Y축 값은 핵 한 개당 DNA량, 핵 한 개당 DNA량. 그다음에 여기 G1기, 여기 S기, 여기 G2기. 그다음에 여기 M1, 그다음에 여기
M2 감수 1분열, 감수 2분열. 됐죠? 여기 이제 생식세포는요, 분열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DNA량이 2배가 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생식세포끼리 합체 도킹 수정하면 그다음부터 분열하는 거지, 이렇게 난할이라는 걸 하는 겁니다. 난할. 아시죠? 아까 난할 배웠죠? 이렇게 난할, SM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얘네들이 무슨 정자가 막 복제가 되고 이런 거 절대 없습니다. 그런 거. 예. 스스로 분열 능력이 없어요. 생식세포는. 정자는 분열 능력이 없습니다. 분화가 돼서. 그런 정자를 또 무슨 뭐 쥐제로기 세포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생식세포인 겁니다. 정자는. 아시겠죠? 분화가 되어 분열하지 않는 생식세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게 또 생식세포의 특징이죠. 수정되어야지 분열하는 거죠. 자, 가상으로 염색체 하나 그려볼게요. 가상으로. 두 쌍만 그릴게요. 물론 주연기이기 때문에 염색체는 안 보이지만 주연기의 이제 염색사 상태인데 있다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분열기 때는 당연히 염색체가 보이죠. 이렇게 일렬종대로 해초 모인 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체세포 분열 중기죠. 그 다음에 염색 분체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S기 때 다시 복제돼서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나죠. 상동 염색체 접합이 일어나니까 이가 염색체가 여기선 하나, 둘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가 염색체 하나는 있죠. 이가 염색 쪽에 하나. 요거는 염색체 2개. 그 다음에 염색 분체로는 4개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 2개 또는 염색 분체 4개. 이게 바로 이가 염색체 하나예요. 자, 그리고 나서 상동 염색체가 떨어지면은 솔로 N자리가 이제 생기게 되죠. N자리. 그럼 역시 염색 분체가 떨어지게 되면 이런 게 4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꼭 그려주셔야 된다. 귀찮아하지 마세요. 문제 풀 때 꼭 그려주세요. 정말이에요. 이걸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요, 여기서 자, 정원세포, 제1정모세포, 제2정모세포, 정세포, 정자. 이 정자들, 우리 수컷들은 몇 개 만들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정자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수컷들. 이거 정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은요, 1초당 1000마리 정도 만든대요. 똑딱 1000마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와우, 남자들 대단한데? 지금 이 순간도 똑딱 1000, 똑딱 1000. 1초, 1000마리. 와우, 시간이 곧 정자네?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정자입니다. 수컷들에게.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엄청나게. 생식세포를. 그래서 이거는 정원세포고요. 이건 제1정모세포고요. 이거는 제2정모. 이거는 정세포. 이건 정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복제, 여기서는 감수 1분열, 이건 감수 2분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핵상 써주는 버릇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자, 한 쌍만 그릴게요. 자, 2개죠. 복제됐죠. 그리고 둘에서 솔로 됐죠. 역시 염색 분체 떨어지죠. N 되죠. 그래서 핵상 써주는 버릇 꼭 드려야 돼. 꼭. 핵상. EN, N. 물론 당연히 얘는 N이죠. EN, N.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그래프랑 딱 매치가 돼야 돼요. 아시겠어요? EN, N. 정원세포, 제1정모세포, 제2정모세포, 정세포, 정세포, 정자. 여기. 됐죠? 모세포라는 건 분열할 수 있는 세포예요. 모세포, 엄마세포. 기억나죠? 모세포가 딸세포 되는 거. 그죠? 그래서 모세포가 분열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모세포. 분열하죠? 얘도 분열하니까 모세포. 그래서 제1, 제2. 숫자예요. 제2 숫자. 제2 정모세포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난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난자는 아시다시피 난할 중에 필요한 영양소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포질의 불균등 분열이 일어납니다. 세포질의 불균등 분열. 그래서 EN 난원세포, 제1난모세포, N자리 제2난모세포, 난세포, 난자 이렇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좀 차이점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남자들은 사춘기 때 이 정자들을 만듭니다. 사춘기 때 이렇게 정자들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여자들은 독특하게요. 여자들은 독특하게 이 나논세포를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놔요. 엄마 뱃속에서. 한 500만 개 정도 만들어놔요. 500만 개. 그럼 태어날 때 한 200만 개로 줄어들어요. 나논세포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자들은 이건 없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나논세포로부터 제일 나노세포를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개 딱 만들고 나서 줄어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200만 개에서 딱 가지고 태어나는 거야. 200만 개 갖고 태어나는 거야. 200만 개를 딱 갖고 태어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사춘기 정도까지 계속 줄어들어서 40만 개, 어바웃 40만 개 남아요. 여기. 이 40만 개 남게 되면은 이걸 이제 사춘기 이후에는 하나씩 꺼내 쓰는 거야. 한 달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 이번 달 여기, 다음 달 여기. 이번 달 여기, 다음 달 여기. 이번 달, 다음 달. 아, 좋습니다. 이게 배란춤이죠. 오랜만입니다. 배란춤. 좋습니다. 자, 40만 개. 그래서 평생 한 500개 정도 쓴답니다. 사춘기 이후부터 500개 쓰면 이제 폐경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미 이걸로 가지고 난자를 만드니까 외부에 이제 무슨 뭐 화학물질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좀 영향을 받는다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뭐 안에다 보존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 생식 기관이 있고요. 뭐 좀 달라요, 남자랑. 남자는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죠? 예, 참고로 제가 이제 생식세포 형성 과정, 사람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또 기회 되면 저거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 그래프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그래프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먼저 여기 염색체 수 한번 불러볼게요. 염색체 수. 자, 이건 체세포 분열이죠. 염색체 수 몇 개예요? 46. 여기도 46. 여기도 46. 물론 여기는 염색체가 지금 없습니다만 가상으로 2N이기 때문에 46개 염색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염색사 상태지만 그럼 당연히 여기 46개 염색체 관찰되겠죠. 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염색체 수의 변화 없습니다. 즉 핵상의 변화 없다는 얘기고요. 여기는 46, 23, 23 이렇게 되네요. 됐죠? 이게 염색체 수예요. 이번에 염색 분체 수 한번 그려볼게요. 염색 분체 수. 자, 염색 분체 수가 92개 되고요. 여기 92개 되고 46개 되고 23개 됩니다. 자, 사람의 경우입니다. 사람의 경우. 자, 사람의 경우 복제돼서 염색 분체 수가 곱하기 2가 됩니다. 원래 염색체 수에 체세포 염색체 수에 곱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복제되면은 역시 염색 분체 수가 곱하기 2가 됩니다. 체세포에 있는 2N 이꼬르 46의 2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염색체 수가. 그죠? 2N에서 N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요런 염색체가 23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N 이꼬르 23. 그럼 여기서 염색 분체는 2배 곱하기 2니까 4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염색 분체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23이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면요. 염색 분체 수를 보시면 이게 바로 DNA량 그래프랑 비례하는 관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DNA량 그래프가 이렇게 자, 46, 92, 46, 92, 4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 분체 수와 DNA량은 비례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 이가 염색체는요.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가 염색체는 요때만 23개가 나타나죠. 즉 23쌍의 상동 염색체가 합체독이 해가지고 23개의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걸 좀 문제를 몇 문제만 풀어볼게요. 자, 51페이지. 자, 51페이지에 표는 배양 중인 배양 땡그라미죠. 자, 앞으로 배양이 많이 나올 겁니다. 김양도 아니고 이양도 아니고 배양입니다. 이게 뭐야? 내 배양! 자, 어떤 정상세포의 세포 주기에서 각 시기별 시간을 나타낸 거다. 자,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으며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입니다. 전중후말 아주 친절하게 했으니까 이게 바로 뭐야? 분열계니까 M기죠. 그럼 순서대로니까 G1S, G2M, G1S, G2M. 그래서 G1S, G2M. G1기보다 G2기가 짧다. G1기보다 G2기가 짧다. 오, 맞네요. DNA 복제에 소요되는 시간은
S기니까 7시간이 돼야 되고요. 틀렸고. 1회 세포 중에서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 밑줄 쫙!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 건 분열기죠. 분열기에 핵막이 사라지고 또 생기니까 핵막이 사라진 시기, 분열기에 1시간 이하. 그죠? 1시간보다 좀 짧겠네요. 그죠? 따라서 분열기에 핵막이 존재하는 시간. 핵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열기에 핵막이 사라져요. D가 틀렸어.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조건에서 일정 시간 동안 어떤 개체 두 개체를 배양. 역시 배양. 땡그라미 치세요. 얻은 세포 집단 가와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암세포 집단과 정상 집단. 이거 딱 보면 나오잖아. 느낌이. 정상 같아. 넌 누구야? 저 세포예요. 좋아. 착해. 넌 누구야? 좋아! 이런, 에이! 자, 암세포입니다. 예. 자, 나는 각각 암세포 집단과 정상 집단 중 하나고 가는 배양 용기 표면을 한 층. 친절하게 또 한 층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건 여러 층이니까. 암이야. 뭐야? 가는 세포 주기가 조절되지 않는다? 아니죠. 암세포가 세포 주기가 조절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나는 일정 횟수만큼 분열한 후 특정 세포로 분화된다. 특정 세포로 분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이가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특정 세포로 분화하는 건 바로 정상 세포입니다. 디귿. 핵막이 존재하는 세포 수분에 DNA가 복제 중인 핵막이 존재해? 그러면 G1S, G2M, G1S, G2M에서 핵막이 존재하는 시기는 언제야? 핵막이 존재하는 시기. 핵막이 이때는 그쵸. 핵막과 인이 존재하고 염색사 상태죠. 이때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간기라고 보면 되겠네. 간기 중에 DNA가 복제 중인 세포는 S기죠. 자, 가보다 나에서 크다? 자, 이거.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선생님, 이거 어떻게 비교해요? 정상세포 같은 경우는 한 층으로 이루었으니까 더 이상 분열 안 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여기는 더 이상 분열 안 하지만 여긴 계속 분열할 거 아니야. 분열하는 녀석은 S기가 존재하지만, 그죠? 예, G1S, G2M 계속 이게 일어날 거 아니야. 하지만 정상적인 경우는 S기에 해당하는, 즉 복제해서 분열하는 그 세포들이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DNA가 복제 중인 세포, 즉 S기에 해당하는 세포는 거의 제로에 가깝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로에 가까우니까 이쪽이 더 작고 이쪽이 더 크다. 그럼 딕은 맞네요. 됐죠? 네. 얘는 분열을 하지 않고 얘는 분열을 계속한다. 즉 얘는 S기가 거의 없고 얘는 S기에 해당하는 세포들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3번까지 이번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51페이지 3번. 어디 갔지? 자, X축에다 땡그라미. 그래프 나오면 항상 X축, Y축 땡그라미 쳐주셔야 돼. 세포당 DNA량 땡그라미, 세포수 땡그라미. 그러면 G1S, G2M 됐죠? 핵형 분석에는 1의 세포를 이용하는 게 적합하다. 핵형 분석은 분열기의 중기입니다. 분열기에 해당하는 세포 여기 있고 여기서도 굉장히 적은 수가 중기에 해당하겠죠. 짧으니까 여기서 여기 있는 세포 이용하는 거야.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2의 세포에는 모두 방추사가 존재한다. 방추사 땡그라미. 분열기에 방추사가 나타납니다. 분열기에 방추사가 존재합니다. 분열기 알겠죠? 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야. S기이기 때문에 S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디귿. 이 조직에는 체세포 분열. 그렇죠? 1에서 2만 왔다 갔다 하니까. 1에서 2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죠? 만약에 1, 2, 3, 4, 1, 2, 4 뭐 이렇게 나오면 감소 분열이지만 1에서 2, 1 계속 체세포 분열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1에서 2만 왔다 갔다 하는 얘기야. 여기서 체세포 분열. 알죠? 네, 좋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 그리고 감소 분열의 관찰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바이바이.